아이키도는 주로 정해진 공격과 대응을 반복하는 카타 중심으로 수련합니다. 정해진 것만 계속 반복해서 상대의 거리와 속도, 공격 방향과 반응이 계속 달라지는 상황에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카타를 오래 반복하면 그 차이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타의 반복이 무엇을 길러주는지, 그리고 그 반복을 자유로운 대응으로 이어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타의 반복은 자유대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카타에서는 공격과 대응의 조건을 일정하게 하여 기술의 구조와 움직임의 원리를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간압과 타이밍, 축과 연결을 반복하면서 알고 있는 원리를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기량으로 바꾸어 갑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가지가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필요할 때 다른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별도의 탐구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카타를 하나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화두란 정답을 외우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할수록 새로운 질문을 드러내는 수련의 틀을 뜻합니다. 같은 형식을 수행하더라도 실제로는 간압과 속도, 타이밍, 힘의 방향, 우케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는 영역이 카타의 구멍입니다. 수련자는 이 구멍에서 무엇이 작동하는지 묻고 자신의 답을 몸으로 시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두를 탐구한다는 것을 상대의 모든 행동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손을 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반대로 움직이거나 다른 공격을 하면 어떤 기술로 바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상대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나열하고 각각에 대응할 답을 정하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상대가 먼저 행동하고 나는 그 행동을 확인한 뒤 답을 고르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기술의 선택권뿐만 아니라 상황의 주도권도 계속 상대에게 남습니다. 제가 회원들에게 자주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상대를 카타의 세계로 끌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잡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나를 잡게 만듭니다. 상대가 나를 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나를 치게 만듭니다. 물론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압과 위치를 먼저 정하고 상대가 선택하기 쉬운 목표와 진입선을 제시하여 가능한 행동의 범위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공격이 시작되기를 기다린 뒤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일어날 조건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카타의 형식에서는 대개 우케가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나 먼저 움직이는 사람과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토리가 가만히 기다리는 동안 우케가 원하는 거리와 각도로 접근하고 완전히 잡은 뒤에야 대응을 시작한다면 공격의 조건은 우케가 결정합니다. 반대로 토리가 먼저 잡기 쉬운 조건을 제시하면 우케의 접근선은 처음부터 제한됩니다. 우케가 잡는 순간에는 토리가 각도와 흐름을 선점합니다. 그리고 접촉 이후에도 우케가 그 흐름을 따르도록 계속 유도합니다. 잡힌 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잡히기 이전부터 상대의 다음 행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같은 카타와 같은 기법을 수행한다고 해서 항상 같은 와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법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면 기량이 필요합니다. 축과 연결, 간압과 타이밍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정해진 순서를 끝까지 수행해도 실제 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은 끝났지만 와자로서는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법이라도 기량이 작동하면 토리의 움직임이 우케의 균형에 실제 변화를 만듭니다. 기법이 기량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서 작동할 때 비로소 와자로 성립합니다. 카타가 화두라면 조건을 바꾸는 연습은 그 화두를 다른 상황에서 다시 묻는 과정입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한꺼번에 바뀌면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무너졌는지 알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건을 고정한 카타에서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 거리나 속도, 타이밍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바꾸어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후에는 우케가 자세를 더 유지하거나 힘의 방향을 달리하게 하여 기존의 답이 여전히 성립하는지 시험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면 연결과 타이밍, 각도를 수정하고 다시 재현합니다. 숙련도가 높아지면 공격의 범위는 제한하되 세부 반응과 선택을 일부 열어둔 상태에서 답의 적용 범위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단계적으로 여는 연습과 스파링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수련은 아닙니다. 카타는 정해진 조건에서 무엇이 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강합니다. 반면 스파링은 상대의 의도와 반응을 미리 알 수 없는 열린 상황에서 무엇이 통하는지를 묻습니다. 상황을 읽고 기술을 선택하고 필요하면 즉시 전환하는 판단과 적응을 훈련합니다. 카타만 오래 반복한다고 자유로운 대응 능력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스파링을 한다고 해서 기술의 구조와 원리를 정밀하게 이해하거나 안전하게 습득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카타와 스파링은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며 서로 다른 능력을 훈련합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해진 것만 반복해서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반복 횟수만으로 자유 대응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카타는 수련자에게 하나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기법은 그 화두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기량은 그 방법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고, 조건 확장은 같은 질문을 다른 상황에서도 다시 시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상대의 모든 행동을 따라가려 하지 않고 변수를 읽고 줄여서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타의 목적은 모든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화두를 반복해서 탐구하며 상황에 맞는 답을 몸으로 만들어낼 기량을 기르는 것입니다.